Hey, what's good, 에이든 패밀리, 저 에이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네, 제 뒤에 함께하고 있는 차량은 2022년도 현대 산타크루즈이고요. 제가 이 차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게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차량이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협찬해 주신 현대 모터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산타크루즈는 투싼이라는 차량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프ont 패시아가 실제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차량은 투싼을 뒤에다가 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픽업 트럭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딱 봐도 산타크루즈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릴과 여기 저번에 제가 리뷰할 때 말했던 Integrated Front Headlight가 그릴에 인코퍼레이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만 보면 진짜 영락 없는 투싼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SE, SEL, SEL 프리미엄, 그리고 리미티드.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리뷰하는 거는 리미티드 최고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41,000불의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경쟁 상대가 지금 포드의 매브릭이라는 차량, 아직 이제 막 출시를 하려고 하는 차량인데 그 차와 다이렉트로 경쟁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옵션이 2가지가 있는데요. 2.5L NA 그리고 2.5L 터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2.5L 베이스 모델의 엔진은 토크 컨버터 8단이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인데 이 엔진의 옵션은 8단 DCT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륜 구동이 있는데 보통 전륜 구동 베이스의 4륜 구동이고요. 4륜 구동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2.5L나 2.5L 터보나. 지금 보이시는 2.5L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요 281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311 pound-feet of 토크를 내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4,124파운드가 나갑니다. 물론 올릴 드라이브를 빼거나 아니면은 2.5L NA 엔진을 선택하시면은 그거보다 이제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00파운드가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짝이 4개가 달린 픽업 트럭을 크루캡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뒷문이 없는 문짝이 2개가 달린 픽업 트럭을 이제 싱글캡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픽업 트럭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픽업 트럭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도 그 시장에 뛰어들고자 처음으로 시작한 모델이 이 산타크루즈 모델이고요. 픽업 트럭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220빌리언이 넘어갑니다. 네, 220빌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국 단어는 잘 몰라요. 제가 밑에다 넣어 놓을게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괜히 뭐 다른 메이커들이 이제 자동차를 승용차를 안 만들고 픽업 트럭만 만든다고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anyways 전장 길이가 195.7인치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팰리세이드보다 짧은 거예요. 왜냐면 팰리세이드가 196.1인치입니다. 운전하는데 팰리세이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차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를 이제 베드라고 합니다. 베드. 한국말로 직역하면 침대쯤인가? 아무튼 베드라고 하는데 이 베드가 참 특이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업 트럭이랑 다르게 굉장히 짧은 베드를 가지고 있어요. 4feet입니다. 4feet, which is 48 inches.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에서 픽업 트럭으로 차량을 만든 것보다 약간 SUV와 픽업 트럭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혼종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anyways 이쪽으로 오시면은 오픈을 하면은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요거를 이제 테일게이트라고 하고요. 트렁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점은 보통 다른 픽업 트럭 메이커들은 여기 베드 커버를 만들어주지 않는데 현대에서는 요거 베드 커버를 인코퍼레이트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있으면은 연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걸 닫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이 막 여기다 쓰레기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낙엽 같은 것도 쌓여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하고 한 큐에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사이드에다가 스태퍼를 만들어 놔가지고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딱 밟고 한 큐에 딱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좋은 차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베드 안에서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버를 짠 하고 열면은 또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이제 물 빼는 공간 요게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캠핑이나 바닷가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여기다 맥주를 넣던지 음료수를 넣고 뭐 고기를 넣고 해가지고 캠핑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고무 트림으로 다 해놔가지고 이 안으로 뭐 수분이나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여기 안에 물이 있으면 빠져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면은 또 여기에 파워 플러그를 껴가지고 뭐 스피커라든지 뭐 아니면 에어펌프라든지, 지금 미국이니까 110V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도 또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픽업 트럭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물건을 실을 때 고정시키는 역할에 이런 훅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여기다가 페일로드를 올려놨을 때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디 바닷가 가거나 어디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밥 먹을 수도 있고.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는 한 가정에 한 대씩은 꼭 있어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또 이 차량이 재밌는 점이 이런 식으로 그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출된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산타크루즈 조그만한 미니 로고로 만들어서 이런 점 디테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는 특이하게 현대의 로고가 없습니다. 엠블럼이 없고 그냥 현대라고 딱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엠보싱으로 해서 산타크루즈 라고 싹, 약간 폰트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디테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 테일램프 안에 Designed in California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을 하고 생산은 이제 알라바마, 네, 롤 타이드 알라바마에서 생산을 합니다. 제가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요 부분에 이제 현대에서 옵션으로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이제 팩토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오프로딩을 즐기시거나 아니면은 뭐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쌈박한 옵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을 싹 열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 시트 자체가 그래도 꽤 뒤로 많이 나온 모습인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다리도 뭐 이 정도면 꽤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면은 완전 넉넉한 공간이고, 성인 남성도 막 키가 180이 넘어가고 이러지 않으면은 꽤 안락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뒤에 여기 문을 열 수 있어가지고 헬로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스페어 잭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올리면은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데다가 이제 총 같은 거 넣고 다니죠. 이걸 빼고 이제 여기다가 라이플이나 뭐 샷건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헌팅 갈 때, 사냥 같은 거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정말 영락없는 투싼입니다. 투싼이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이런 프론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공조기 시스템하고 이런 에어벤트까지 완전히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세팅 들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라고는 하는데 그냥 여기 이쪽 부분 컵홀더 있는 부분하고 여기 사이드에 컵홀더 있는 부분에 불빛이 은은하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왜 앰비언트 라이트에 이렇게 말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21년도부터 미국 통계에 의하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삽니다. 새 차를.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맞춰가지고 그 입맛에 맞춰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같은 밀레니얼들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분위기가 은은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이성을 태웠을 시 약간 좀 삐! 네, 에이든팸 지금 산타크루즈, 현대 산타크루즈 모델에 타고 있고요. 이 차를 처음 타면서 지금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가는 거는 2.5리터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미션하고 궁합 잘 맞고 잘 나갑니다.
근데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라고 만든 차가 아니니까 뭐 스포츠성을 리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차는 트럭처럼 운전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SUV처럼 운전하는 느낌이 나고요. 서스펜션도 SUV 같은 느낌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SUV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나쁜 뜻에서 이게 트럭이 아니고 SUV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데일리 주행에서도 운전하기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SUV의 성질을 가진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주행, 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걸맞게 정말 데일리로 이 차를 타도 전혀 문제없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승차감이고, 코너에서도 딱 잘 잡아줘가지고 뭐 딱딱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워낙에 4륜구동이다 보니까 처음에 접지력이 좋아서 초반 토크가 나가요. 그래서 딱 밟아주면 오, 이 차 잘 나간다. 이 차를 지금 제가 3명을 정도 태워왔는데 3명 다 하는 말이, 오, 이 차 되게 생각보다 잘 나가네, 빠르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고속도로에서도 100 이상을 조금 살짝 넘어가 봤는데, 고속주행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거기에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니면 보통 이제 다른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거를 고속에서 100이 넘어가면은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고속을 위해서 만든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차가 100을 넘어가는데 고속적으로 고속 주행할 때 안정적으로 달리는 거 보고 이게 신기하네. 이게 되게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신기한 게 픽업 트럭을 운전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SUV 운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투싼이랑 내지 운동 성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막 풀온 픽업 트럭이 아니라 이제 유니바디라 그래가지고 보통 승용차에 들어가는 그런 뼈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막 하드코어 트럭들은 이제 바디온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깡무식하게 그 밑에 그냥 프레임이 쫙 달려있거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 구동은 3,500파운드를 토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4륜 구동인데 4륜 구동은 5,000파운드까지 또 토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5,000파운드면은 굉장히 쓸만합니다. 5,000파운드면은 딱 경량 투도어 딱 차 토행할 정도로 딱 좋죠. 그래서 약간 서킷 트랙데이 다닐 때 이제 뒤에다가 차 싣고 갈 수 있죠. 경량 스포츠카. 네. 그리고 뒤에 베드의 페일로드는 한 1,600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짐을 뒤에다가 싣고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냉장고 같은 거 이제 뭐 미국에서는 직접 사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미국은 뭐 이렇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활발하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런 트럭을 타고서 직접 운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가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딜리버리 해가지고 배송받으려고 그러면은 최소 100불이에요. 최소 100불. 최소 10만원. 그리고 거기다 팁하고 뭐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내 집이 멀다 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돈을 더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픽업 트럭이나 큰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가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SUV with bed in the back. 그래서 여행 갈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투싼 살래 아니면 이 차 살래 그럼 저는 이 차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사람을 실을 수 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여기 버튼도 보면은 뭐 디플락처럼 생긴 버튼인데 이게 디플락은 아니고 이제 그 4륜 구동의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50대 50으로 나눠준대요, 파워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가 니시 마켓을 잘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텍사스 시골에서 파밍 하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진 차량은 아니고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필요하긴 한데 너무 큰 거는 또 주차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짐을 옮겨 살짝 가끔가다 옮겨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DIY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니시마켓에서 공략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그래서 과연 이 차가 성공을 할까 약간 의심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2021년도 가장 빨리 팔린 차량입니다. 이게 가장 빨리 팔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콜백보다도 더 빨리 팔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제 딜러 랏에 딱 들어갔을 때
소비자한테까지 팔리는 시간, 그게 이게 최단기간으로 빨리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런 점에서도 저도 굉장히 놀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가 언젠가는 이 시장에 탭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형 픽업 SUV 하이브리드의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차가 잘 팔리면 현대에서 뭐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네. 사실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 그 엄청 큰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 그리고 또 이 트럭 시장이라는 게 웃긴 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만드는 픽업 트럭들을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시장이에요. 모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로열티가 엄청나게 강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드 트럭을 한번 타는 사람은 포드 트럭을 다시 살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갈 정도로, 맞아요. 로열티가, 그 브랜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현대가 이제 이거를 진짜 제대로 파고들려면은 그런 브랜드 충성심을 얼마나 깨트릴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띵언이네요. 띵언. 네. 정말 저도 100% 형민이 형과 동의를 합니다. 워낙 그 시장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이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끌고 올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냐, 약간 이런 게 관건이 되겠네요. 근데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매자를 생각을 하고 만든 차량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풀온 픽업 트럭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안 돼요. 이 차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닙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이 뭐냐 그러면요, 이 차가 다이렉트로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는 지금 포드 매브릭 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차가 그만큼 니시마켓이라는 거예요. 유니바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트럭은 혼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다 리치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리치라인인데 이거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요. 베드 사이즈도 더 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싸고, 그래서 그 차하고는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냥 유니바디 정도. 이제 매브릭이 나왔어요. 근데 매브릭이 이제 브롱코 플랫폼에 오다가 이런 것처럼 약간 스포츠 유틸리티의 아주 소형의 그 두 개의 경쟁 구도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됐죠.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옛날부터 정통으로 트럭을 만들어 온 포드의 매브릭을 과연 현대의 산타크루즈가 이길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판매량이 다 증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2022년도 산타크루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옆에 형민이 형 항상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Let's get it! 그리고 저 이 차 리뷰를 하다가 어제 갱스터들을 만나가지고 힐앤런을 당했어요. 뺑소니를 당했는데 또 그 미친 스토리 듣고 싶으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겪는 일들,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제 억울함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이!